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손수건 같은 만남입니다. 땀을 흘릴 때 땀을 닦아주고, 눈물 흘릴 때 눈물을 닦아주는 참으로 아름다운 만남이죠. 행복 감성 임성실 TV. 안녕하세요 여러분, 행복 감성 임성실 TV의 성실쌤입니다. 제 채널을 찾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 감성 충만하신 날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할 이야기는요, 아름다운 만남입니다. 저와 이렇게 만나는 것도 아름다운 만남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채봉 님이 만남에 대해서 5가지로 정리를 해 주셨어요. 그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요, 생선 같은 만남입니다. 생선 같은 만남은 어떤 만남이냐 면, 만나면 만날수록 생선 비린내가 나는 만남입니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남을 막 험담하고, 그 다음에 뒷담화하고, 좋지 않게 이야기하고, 거짓말하고, 비난하고, 떳떳지 못한 말을 하고, 이용해 먹으려고 하고, 이런 만남이 생선 같은 만남이라고 생각해요. 주변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꼭 있어요. 자기의 어떤 의도대로 안 되면 남을 막 헐뜯고 비난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과의 만남이 생선 같은 만남이라고 생각해요. 저 자신도 그런 만남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험담하지 않고 남을 비난하지도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신이 아닌지라 그렇게 하고 또 반성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꽃 같은 만남입니다. 한창 꽃이 피어 있을 때는 좋아라 죽어요. 아주 막 좋아해서 막 어쩔 줄 모르죠. 그런데 시들해지면 버려지는 만남이 꽃 같은 만남입니다. 처음에 막 불같이 그냥 막 활활 타올라요. 그 좋아하는 것들이 막 보여요. 막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막 형 아우하고 뭐 언니 동생하고 막 좋아 죽어요. 간 쓸게 다 빼줄 것 같은 막 친해지게 그렇게 돼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조금 서운하거나 뭔가 일이 좀 틀어지면 그냥 버려지는 만남, 꽃 같은 만남, 시들해지면 꽃처럼 버려지는 만남, 그런 만남이 꽃 같은 만남이라고 생각해요. 안타까워요, 그런 경우가. 그래서 사람과의 만남은요, 약간 밀당이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밀당이 필요하다. 왜냐하면요, 늘 가까이 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 뭐 생각해 보세요. 배우자도 좀 이렇게 그럴 때가 있잖아요. 좀 싫을 때가 있고, 좀 떨어져 있고 싶은 때도 있잖아요. 연인 사이도 마찬가지고. 하물며 그런데 이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동성일 수도 있고 이성일 수도 있잖아요. 어떤 비즈니스적 만남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지인의 만남일 수도 있는데 늘 좋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만남일수록 조금 그 거리를 두면서 가깝게 할 때, 멀게 할 때를 잘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만남은요, 지우개 같은 만남입니다. 소중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한순간 지워져 버리는 지우개 같은 만남. 정말 안타깝죠. 그 아름다운 추억들이, 아름다운 만남들이 한순간에 다 지워지는
서글픈 만남일 것 같습니다. 추억 쌓기도 어렵지만 그 추억을 어떻게 잘 간직하느냐도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배터리 같은 만남이에요. 배터리 같은 만남이죠. 배터리처럼 처음에 샀을 때 힘이 있을 때는 쓰임새가 많죠. 여기도 쓰이고 저희도 쓰이는데 배터리가 다 닳았을 때는 그냥 쓰레기통으로 버려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꽃 같은 만남하고 좀 비슷할 텐데, 꽃은 향기도 있는데, 네, 배터리는 뭐 향기는 없지만 그냥 다 쓰면 묵묵히 말 없이 묵묵히 자기 소임을 다하고 그냥 버려지는 만남이에요. 어떻게 보면 기간이 정해져 있을 수 있죠. 배터리가 뭐 무한정이지는 않잖아요. 꽃보다는 좀 길지는 모르겠으나 역시 버려지는 만남이잖아요. 그런데 이용당한다는 거죠. 참으로 안타까워요. 주변에서도 보면 사람들을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이 선이든 악이든 이용한다는 것은 나쁜 거거든요. 근데 그 이용을 당하는 사람도 참 안타깝고, 이용을 하려고 하는 사람도 안타까워요. 조금만 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거나 한 번 더 생각하면 그러지 못할 텐데, 타고난 것 같아요. 그런 거는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천성은 난개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천성은 못 바꿔요. 성격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 성격 어디 안 갑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손수건 같은 만남입니다. 땀을 흘릴 때 땀을 닦아주고, 눈물 흘릴 때 눈물을 닦아주는 참으로 아름다운 만남이죠.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의 눈높이로 바라봐주고,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는 만남이 손수건 같은 만남이라고 생각해요. 손수건은요, 우리가 늘 보이지 않는 곳에 있잖아요. 남자들은 보통 뒷주머니에 넣고 여자분들은 핸드백 속에 있겠죠. 그러다가 필요할 때 땀을 닦거나 손을 닦거나 필요할 때 꼭 이렇게 쓸 수 있게끔 항상 언제 어디서 꼭 필요할 때마다 챙겨서 나오는 그런 사람들 있죠. 보이진 않거나 좀 존재감은 좀 낮아. 그런데 꼭 필요할 때인 사람이 있어요. 필요로 할 때 짠 나타나거나 그런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아름다운 만남에는 제일 중요한 건 손수건 같은 만남이라고 생각을 해요. 손수건에 대한 추억은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담임선생님께서 남자는 모름지기, 손수건을 가지고 다녀야 된다. 죄송합니다. 신사는 모름지기, 손수건을 항상 가지고 다녀야 된다. 그래서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손수건을 가지고 다니는 버릇이 생겼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손수건 같은 만남이 저한테는 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그 주변 친구들, 그다음에 회사 동료, 지인들과 뭐 동호회 많은 만남이 있으실 텐데 어떤 만남이신지 한번 되돌아보시면서 항상 손수건 같은 만남을 지향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의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저의 얘기가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눌러주세요. 좋아요는 돈이 들지 않습니다. 물론 구독도 공짜입니다. 네, 앞으로 저와 함께 좋은 영상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 감성 충만하신 날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하트 뿅.